자, 볼까요?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합니다. 공유결합. 그러니까 유기화학 분자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그 결합 패턴이 공유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볼까요? 물론 일반 화학에서 다 배운 걸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유기분자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끼리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의 전자가 하나의 공유결합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하지 않은 원자과 전자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존재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Cl하고 Cl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자예요. 얘들은 뭐야? 아까 NaCl 같은 경우에는 Na에 있는 전자를 주는 게 차라리 낫고 Cl은 받는 게 옥택들 만족하고 하는데 Cl과 Cl은 둘 다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야?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고 못하겠죠. 그런데 나는 뭐 만족하고 싶어? 옥택률 만족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은 뭐야? sharing, 공유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요. 나머지들은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고요.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점으로, 공유 전자쌍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야?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의 결합, 이게 하나의 뭐야? 분자 형태로서 이온 결합과는 달라요. 마치 뭐 결혼 같은 거. 결혼 한 쌍 이렇게 결합되고 나면 뭐 다른 하고 뭐 또 결혼하겠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결합이 어떤 한 특정한 원자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뭐 이원자 분자도 있고 뭐 다원자 분자도 있는데 이 분자 하나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F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전자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옥택률 만족하고 싶어 해요. 하는 방법이 쉐어링 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전자전자 반발력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왜 유리하냐면 보세요. 여기 전자 하나가 자기 핵의 인력에 영향을 받는 거. 그러면 좋죠. 근데 뭐요? 이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와서 보면 이 전자 하나가 이 CL의 핵과 이쪽 CL의 핵에 다 인력에 영향을 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핵과 전자 인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외각 전자의 그 배치는 옥택률을 만족하는 그런 패턴이 되고요. 왜 공유결합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똑같은 뭐야? 원자만 공유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원자도 공유결합을 해요. 비금속 원소라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균일한 뒤에 2장에서 배우는 비극성 공유결합이고 이거는 뭐야? 원자의 이제 결합이 원자 종류가 다르면 결합의 극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극성 공유결합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공유결합을 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을 보통 공유 전자쌍으로, 그 다음에 점으로 나와 있는 걸 비공유 전자쌍. 보통 분자에서는 하나만 있는 쌍 말고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혹은 결합 전자쌍, 비결합 전자쌍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에서 다시 이제 두 가지 살펴보면 다중결합이라고 해서 단일 결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결합을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수소 같은 경우하고 활로젠 같은 경우는 항상 단일 결합만 할 수 있어요. 분자에서. 그렇죠? 자, 근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단일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중결합할 수도 있어요. 산소도 이중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삼중결합하는 분자가 뭐 CO, 일산화탄소 말고는 거의 유기분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중결합하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탄소하고 뭐 질소 정도가 삼중결합하는 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중결합들이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에너지라는 건데 이제 이게 결합이 얼마나 단단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하나의 그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합 에너지인데 공유결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예. 결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데, 뭐, 그냥 줄여서 결합 에너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유 결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을 분해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논리로 이걸 떼어내려고 하면, 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에너지가 흘러나올까요? 당연하게 안정해진 걸 다시 되돌이키려면 아프죠. 그죠? 예. 또 불안정해지죠. 헤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찢어지는 거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둘 다 찢어지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불안정해진다는 말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어가지고 일부러 깨야지만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합 해리시키는 데는 항상 무슨 반응? 흡열 반응. 그죠? 그 다음 결합이 다시 형성될 때는 발열 반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강한 공유 결합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결합의 종류가 지금은 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결합은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의 2배가 아니에요. 요거의 2배가 못 됩니다. 이 이중결합은요. 결합 해라 에너지가. 자, 그런 걸 아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공유결합 종류지만 그 결합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처음 결합하는 그 과정이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배위결합입니다. 배위결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학 할 때 배위화물이 있죠. 그때 나오는 그것도 배위장 같은 말인데 그때는 금속과 리간드 간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배위결합 개념 가지고 유기화물에 이제 적용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해요. 자, 한 원자가 전자쌍을 내어주고 또 다른 원자의 빈 오비탈과 결합을 하는 거. 근데 그 결합이 공유결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는 공유결합인데 하는 과정이 한 전자 하나씩 내어줘서 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원자가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내어주고 다른 상대방은 비어있는 오비탈을 내어줘서 결합하는 그 방식이 바로 배위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 같은데 산 하면 대표적인 게 옥소늄 이온이죠. 그래서 물에 강산이 녹아있으면 물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프로톤의 비어있는 오비탈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옥소늄 이온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보면 공유결합이 형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모니아 있죠. 아모니아가 역시 프로톤과 결합을 하게 되면 암모늄 이온이라는 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 구분이 안 되죠. 다 공유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과정에서 전자쌍을 질소가 내어주고 빈 오비탈은 프로톤이 내어주고 해서 결합 형성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배위결합이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전을 안 가지고 있지만 옥택률을 만족하지 않은 옥택률의 예외적인 이렇게 해서 세 쌍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식 하전 없고 비어있는 p 오비탈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옥택률을 만족하게 되냐면 질소는 원래 만족했죠. 근데 알루미늄도 옥택률을 만족했죠. 그래서 알루미늄도 옥택률 만족하고 질소도 옥택률 만족하는 이런 패턴의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부분의 유기화학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친액체 친전자체라고 나중에 배워요. 근데 그런 논리가 다 이 배위결합의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 반응이 이해 안 돼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자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HO-, 즉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있고 이게 하전이 음하전이에요. 그럼 전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 전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앞에서 배웠죠. OH-, 그죠? 자, 이 전자쌍을 가지고 이 탄소 쪽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CH3라는 건 HHH하고 C에서 이미 탄소는 전자쌍이 채워져 있고 비어있는 오비탈 이런 게 없어요. 그 배유결합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얘가 다가오면서 이게 탄소가 이 전자쌍을 CL에게 주면서 빈 오비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서 그 오비탈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거는 떨어져 나가고. 그럼 결과적으로 탄소에 있는 비어있는 오비탈과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을 하게 되고 CL은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가고. 결과적으로 보면 공유결합이고 결합하는 패턴이 배위결합하고 비슷한 거죠. 이 전자 하나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내어주면서 결합을 하는 거니까요. 유기화학 반응들이 이런 결합 패턴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드디어 이제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배위결합을 배우면 이제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많이 쓰는 루이스 구조나 그 축약형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란 게 앞에서도 방금 이제 했던 그림들이 다 루이스 구조예요. 루이스 구조란 게 뭐냐면 분자나 이온을 알파벳과 선과 점을 이용하여 나타낸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앞에서 유기화학에 제가 핵심할 때도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나타내는 구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성질, 힘과 에너지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반응 예측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추론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그게 유기화학 핵심. 구조와 힘과 에너지 할 때 우리가 그 구조하는 것이 사실 이 루이스 구조를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축약해 놓은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유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선은 한 쌍의 공유 전자쌍.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공유 전자쌍 혹은 결합 전자쌍. 점은 비공유 전자쌍 혹은 비결합 전자쌍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루이스 심볼이라는 거 있죠. 이 루이스 심볼을 이용해서 이제 결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H는 전자 체외각 전자 하나,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할로젠은 7개. 할로젠은 지금 FCl-BRI 4가지를 다 그냥 통틀어서 할로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분자, 거의 대부분의 유기분자들은 요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이 할 수 있는 결합의 패턴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결합은 3중 결합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결합 패턴은 보시면 H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못 하죠. 왜냐하면 전자쌍 한 쌍을 해서 결합 전자쌍 한 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비공유 전자쌍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4개를 할 수가 있죠. 4개가 모자라니까 나머지 것 전자 4개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는 이런 단일 결합 4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중 결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단일 결합 하나 하는 이런 패턴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중결합을 2개 할 수 있는 것도 결합이 4개 나오죠. 이중결합을 2개 할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3중결합 하나 하면 단일결합 하나 생기겠죠. 그쵸? 이 루이스 구조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분자 형태에서는 항상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3개의 뭐가 있어요? 그 단일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2개의 이중결합을 형성하면 하나는 단일결합으로 남겠고 결합 3개를 할 수 있으니까 3중결합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산소로 오면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 2쌍이 남게 돼요. 그러면 결합 전자쌍도 역시 2쌍이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일결합 각각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이중결합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할로젠 같은 경우는 수소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단일 결합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체외각의 전자가 7개 있는데 하나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그냥 단일 결합 하나 하고 옥텟들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화학 물질은 요걸 조합하면 바로 유기화학 물질이에요. 몇 가지 안 되겠네. 그죠? 조합해봤자. 그런데 유기화학 물질은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 무한대의 유기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탄소 하나가 탄소만 해도 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탄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해도 무한대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결합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반복되는 거지 요 패턴 하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구조의 간단한 표현에서 루이스 구조 그리는 법이 나와요. 일반 화학 시간에 루이스 구조 그리는 법을 대부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의 복잡한 탄소나 질소나 산소 이걸 이제 이 패턴 가지고 적용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알죠? 간단히 이제 연습을 해보면 한 개의 C와 4개의 H 하면 뭐야? 그러니까 보통 8인 많이 나오는 거, 결합이 많이 나오는 걸 중심에 두고 하면 이건 당연하게 해결돼요. 왜? 한 개의 C를 중심에 두고 4개의 H를 결합시키면 옥텟을 만족하고 수소는 헬륨 이전자 규칙에 만족하는 그런 형태로 결합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탄소와 4개의 H, 이런 거는 탄소 2개 있고 H는 결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탄소와 탄소는 반드시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패턴이 요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개의 탄소와 한 개의 산소, 4개의 수소 이렇게 하면 그걸로 하나의 분자를 만들어 하면 탄소를 중심에 두고 산소를 역시 하나를 탄소와 결합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산소는 결합 2개 할 수 있기 때문에 CO 결합을 해놓고 보면 나머지들을 전부 H로 채우면 이렇게 4개의 수소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C하고 한 개의 O하고 메탄올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체외각 전자수 세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합할 수 있는 패턴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루이스 구조로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 종류들만 샘플로 제가 내놨어요. 유기분자들 대부분인데, 자, 이게 메테인, 탄소, 단일 결합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탄소는 또 이중 결합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 3중 결합 이루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 3중 결합 옆에 또 탄소 단일 결합이 있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H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 그러니까 탄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탄소도 여기 단일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럼 탄소하고 만약에 이중 결합하면 질소는 단일 결합은 하나밖에 없고 탄소는 단일 결합 2개 할 수 있고 질소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3중 결합하게 되면 더 이상 질소는 단일 결합은 없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나머지 단일 결합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2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했죠. 이렇게 단일 결합하는 케이스하고 이중 결합하는 케이스하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양쪽으로 이중결합 나오는 거. 혼성을 배우게 되면 요 CO 혼성하고의 C하고 요 C하고 혼성이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혼성 오비탈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루이스 구조. 마지막으로 이제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뭐예요? 단일 결합밖에 못하니까 다 단일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됐죠? 이런 루이스 구조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실제 분자들이 이런 이제 원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분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다 칠판에 누워 있을까요? 빈대떡처럼?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비탈이라는 게 구형으로 생기고 뭐 R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루이스 구조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입체 모양, 그러니까 실제 구조를 어디 연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루이스 구조에서 입체를 연상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VSEPR, Balanced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Theory. 네, 모델이에요. 그래서 VSEPR 모형, 그러니까 Balanced Shell Electron Pair,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분자에 있는 원자가 전자들은 repulsion, 반발한다는 거예요. 반발. 그럼 여러분들이 반발한다는 그 개념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돼요? 반발하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불안정한 거죠. 그거는 반발을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반발을 최소화를 하겠죠. 그런 어떤 디자인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입체 구조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전자 반발의 원리. 즉 전자는 반발하는데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상들은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자연은 안정해지니까. 네. 그쵸? 어떤 거?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강해질수록 더 안정해지고 전자 반발은 더 줄여들수록 더 안정해지는 논리니까 VSEPR 논리는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이 가장 적절한 분자 구조를 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화라는 기하학적 구조를 가져서 분자 입체 구조를 결정해요. 그러면 실제 분자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결합선이 두 개 있는 거는 이 전자 쌍이 반발하려고 할 때 반발력을 줄이는 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죠. 그거는 양쪽에 180도로 떨어져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선이 3개가 있을 때는 나머지 없고 그냥 결합선 3개만 있으면 세 쌍의 전자쌍은 평면 삼각형 형태로 배열되는 것이 공간상에서라도 평면 삼각형이 가장 반발력이 적게 돼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결합선이 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은 역시 평면 삼각형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파이 결합을 배우면 지면 위아래로 파이 결합은 있긴 하지만 원자들의 그 결합된 배열 상태는 평면 구조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쌍이 4쌍이 되게 되면 4쌍은 우리가 정사면체 있죠. 그쵸? 그거 논리예요. 정사면체. 즉, 자연은 뭐예요? 정사면체의 그 각 꼭지점에 존재할 때 그 결합 간의 거리가 가장 멀게 돼요. 전자쌍 간에 가장 반발력이 적게 돼요. 그죠? 그 종이라는 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109.5도를 취할 때가 가장 전자쌍 반발이 적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CH4 같이, 그러니까 중심 원자에 4개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사면체 형태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전자쌍이 결합 전자쌍일 때하고 비결합 전자쌍, 즉 비공유 전자쌍일 때하고 반발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VSEPR에서도 배우겠지만 뭐냐면 결합 전자쌍들은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피가 적고 반발이 좀 덜해요.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들은 상대방에 뭐가 없어요? 핵이 없죠. 핵이 없으면 이 전자쌍들은 자기들끼리 전자쌍들끼리만 있으니까 이 핵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더 퍼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합 전자쌍보다는 부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전자쌍하고 반발을 더 심하게 하겠죠. 그러면 반발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결합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109도를 넘어서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더 결합각이 찌그러들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합 전자쌍들이 오히려 반발력이 이제 덜하기 때문에 각이 109도에서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으면 107도로 줄어들고 결합 전자쌍이요. 그 다음에 두 쌍 있으면 결합 전자쌍들은 각이 104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입체 구조라는 것은 보통 원자의 그 어떤 입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입체가 정사면체 형태로 하고 요거는 삼각 피라미드 형태로 하고 요거는 전자쌍 4개를 하면 사면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의 배열 상태는 9번선 형태로 하는 그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야 멋지다. 그러면 루이스 구조 딱 보고 VSEPR에 내공을 넣으면 뭐가 되죠? 입체 구조까지 연상이 돼요. 그런데 루이스 구조가 사실 만능은 아니야.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합 모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모델, 루이스 모델이란 걸 선과 점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오비탈에서. 그래서 뭐야? 오비탈이라는 거는 사실 뭐 S 오비탈, P 오비탈 뭐 그런 거에 어떤 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야? 결합 모양, 선, 뭐 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오비탈과 연상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구분 못해요. 는 해놓고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 지식이 없는 사람, 즉 오비탈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도대체 이거 어떤 차이를 인식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합거리의 설명의 한계. 그래서 뭐 결합거리가 실제로 오비탈이 뭐 S 오비탈과 P 오비탈, sp3, sp2 오비탈에 따라서 결합거리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도 다르고 그런데 루이스 구조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결합거리 설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이거예요. 한 개의 루이스 구조를 설명이 안 돼요. 이 하나 루이스 구조 그려놨는데 이게 뭐야? 실제하고 너무 안 닮았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루이스 구조로 설명의 한계가 있는 실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두 개를 섞어서 이거 섞은 겁니다 하고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 공명 구조가 있어요. 공명 구조로 표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유기화학에서든 뭐 일반 화학에서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어떤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2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요.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루이스 구조 버리자.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유기화학에서는 뭐예요? 루이스 구조하고 축약형 형태들을 다 사용해요. 오비탈을 해가지고 그려놓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유익해요. 분자를 그 불확정성 원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자 구조를 뭐야? 그나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한 모델로 나타내는 걸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루이스 구조에다가 VSAPR 내공 넣어서 입체를 우리가 인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루이스 구조에다가 뭐 실제 오비탈의 결합 형태를 배우고 거기다가 루이스 구조에다가 집어넣고 루이스 구조 보면서 실제 구조를 인식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유기화학의 핵심할 때 한 거 그거라니까. 구조와 힘과 에너지 할 때 그 구조라는 건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즉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나타나 있는 그 구조를 통해서 실제 구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할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루이스 구조 혹은 축약형을 사용하고요. 자, 오비탈 모형을 적용한 분자 형성과 루이스 구조와의 관계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제 루이스 구조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옥택룰의 원리에 따라서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전자의 개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옥택룰을 만족하는 형태로 뭐 결합을 형성하는 건 맞는데 그냥 전자 점해가 콩 합쳐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비탈이 뭐야? 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탁 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지면 원자과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해서 공유 결합이 형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도로 생각하시면 파도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만나면 겹치겠죠. 크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뭐 위에 파도, 아래 파도 만나면 상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거는 두 파도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서는 뭐예요? 전자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게 바로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겹침의 이제 패턴이 있어요. 겹침의 종류에 따라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을 우리가 하면 시그마 결합은 뭐예요? 결합하는 두 원자 핵을 연결하는 축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요. 축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자하고 이 원자가 있으면요. 요 사이에서 쭉 전자상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전자들이.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합이죠. 왜냐하면 핵 사이에 전자가 있어야지 이 전자들이 뭐야? 이 전자들이 요 핵의 영향을 항상 같이 받으니까. 아까 공유결합 형성 원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결합이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수소 만나면 여기 사이에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고 뭐 HBr 만나면 H와 Br 사이에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자연에서는 시그마 결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결합이 있냐면 파이 결합이라. 생겨먹은 모양이 시그마 결합.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 절단면이 뭐야? 절단면이 사실 이렇게 원통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절단면이. 근데 이제 이 파이 결합은 절단면이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파이처럼. 무슨 말이냐면 연결축 벗어난 위아래의 공간에서 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만나는 그런 경우인데요. p 오비탈이 만나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시그마 결합이고 요렇처럼 서로 서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겹치고 아래 겹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오비탈, 아래 오비탈 겹쳐서 이게 하나의 전자쌍이 여기 들어있는 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런 핵과 핵 사이의 겹침이 더 안정할까요? 핵축 위 아래로 겹침이 더 안정할까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어느 게 더 강하게 보이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반응의 성질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보시면 핵과 핵 사이에는 뭐예요? 있는 것이 훨씬 안정하잖아요. 이 핵에 골고루 영향을 받는데 핵축 위 아래로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니? 근데 왜 이 사이에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파이 결합은 반드시 시그마 결합과 함께 형성돼요. 즉 파이 결합만 유아독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그마 결합이 하나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결합을 이 사이에 형성시키려고 전자쌍한쌍이 형성될 때는 시그마 결합 두 개 하면 이 사이에 전자쌍이 4쌍이 시그마 결합이 있으면 뭐가 너무 강해질까요? 전자 반발이 너무 강해서 오지마. 그래서 시그마 결합 하나만 하고 파이 결합은 위아래로 차라리 전자쌍한쌍은 퍼지는 것이 오히려 전자 반발이 더 적다는 거예요. 전자 반발이.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 한 쌍, 파이 결합 한 쌍 이렇게 해서 이중 결합 이상해질 때는 요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면서 다중 결합을 하는 것이 전자 반발이 적기 때문에 이런 오비탈 형태의 파이 오비탈 겹침도 있다는 거예요. 파이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대부분의 유기 분자들의 결합은 시그마 결합 아니면 파이 결합이에요. 그런데 뭐는 아니냐 하면 대부분의 유기 분자들은 단순한 p 오비탈의 결합, 단순한 s 오비탈 결합 그게 아니야. 파이 결합은 그냥 p 오비탈 결합인데 대부분의 시그마 결합은요, 요렇게 그냥 p 오비탈이 결합한 게 아니고 혼성이라고 하는 그런 오비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쉽게 말하면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그마 결합과 그다음에 결합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 이런 것들을 혼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하나에 나온 그 하나의 조금 더 세분화된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혼성 오비탈을 더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자 내든 원자 간에든 오비탈은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겹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원자끼리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나면 그건 결합이 되죠. 자, 그런데 결합을 하기 전에 어떤 원자들은 결합을 하려고 다른 원자들이 다가오게 되면 이 중심 원자가 섞여버려요. 자기 오비탈끼리 섞여서 결합을 하기 가장 좋게 딱 입체 모양을 하고 난 뒤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게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합하기 전입니다. 혼성 오비탈을 이제 만드는 건요. 한 원자 내의 원자가 오비탈은 아니고 한 원자 내의 원자가 오비탈은 파동의 성질을 가짐으로 섞일 수 있어요. 알겠죠? 섞일 수 있다고. 겹쳐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되고 섞일 수 있어요. 섞이면 결합을 위해서 S하고 P 오비탈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C, N, O, F 이런 것들이 주로 혼성 오비탈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화학에 쓰겠죠. 이제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면 ES하고 EP 오비탈이 섞이는 거예요. 자, ES하고 EP 오비탈, P 오비탈이 섞여서 혼성 오비탈을 형성해요. 자, 오비탈이 섞인다는 걸 어떻게 섞이는데 어떻게? 밀가루 섞듯이 섞이나요? 그런 게 아니고 파동은 뭐예요? 요렇게 S 오비탈 요렇게 생겼고 P 오비탈 요렇게 생겼는데 요런 색깔이 다른 건 위상이란 거예요. 위상. 그러니까 파동의 성격이 위로 파동, 아래로 파동 이런 게 있잖아요. 골이 있는 파동도 있고 위에 이게 마루를 합니까? 하여튼 이 골짜기하고 산 등성이하고 이런 형태의 파동이 있잖아요. 그런 파동 두 개가 뭐야? 종류가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요. 그래서 섞일 때 뭐야? 위상이 다른 것들이 섞이면 서로 파동이 크기가 작아지고 위상이 같은 게 섞이면 파동이 크기가 겹쳐져서 더 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위상이라고 하면 이 까만 형태하고 이 까만 형태는 위상이 같은 거라서 섞이면 크게 되고요. 하얀 거하고 까만 거는 위상이 다르면 이게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S하고 P 오비탈이 섞이게 되면 이렇게 R형형 P 오비탈이 동그란 거하고 섞여가지고 야구 방망이 형태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SP 오비탈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 하면 S 오비탈 하나하고 N개의 P 오비탈이 겹쳐져요. 그러면 SPN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 이 혼성 오비탈의 개수는 N개가 아니고 N 플러스 1개예요.
오비탈 보존의 법칙처럼 이 모든 토탈 오비탈 개수만큼 여기 만들어져요. 그러면 n하고 여기 한 개 있으니까 n 플러스 한 개의 spn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3 오비탈은 몇 개겠다? 3개가 아니고 4개, sp2 오비탈은 3개, sp 오비탈은 2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혼성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과 비공유 전자상 형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일반적으로 혼성하지 않은 p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해서 아까 했던 그 파이 결합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까 앞에서 나왔던 파이 결합 있죠? 혼성하지 않아요. 그냥 겹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파이 결합이 형성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p3 혼성화와 CH4 형성. 자, 이거 눈이 좀 아프나요? 그림 때문에 제가 요것만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sp3 혼성화와 CH4 형성. 자, sp3는 어떻게 해요? 저 글자 보고 S 하나하고 P 3개 섞여서 sp3가 몇 개가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진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ES 오비탈, EP 오비탈. 지금 탄소예요. 탄소. CH4니까 중심 탄소는 체외각 전자 몇 개예요? 1s2. 그건 체외각 아니죠. 2s2하고 EP2. 총 4개의 체외각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요. 즉 원자가 오비탈 전자가 들어있어요. 거기가 이제 섞여요. 근데 섞이는데 이게 한꺼번에 섞여서 요거 비어 있는 것까지 다 섞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섞여서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4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건 저절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H가 접근해서 CH4를 만들려고 할 때 자연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 S하고 P 각각이 겹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자체적으로 섞여서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H하고 결합을 해서 구해물 옥탱룰은 그대로 적용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전자상이 뭐야? 탄소 주변에 8쌍이 되고 수소 주변에는 2쌍이 되면서 이렇게 CH4 구조를 형성해요. 역시 VSEPR 유효합니다. 어떻게 해요? 3연체 109.5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메테인의 구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에너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비탈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P하고 여기 뭐고 S하고 오비탈에서 이제 비어있는 오비탈까지 해서 총 4개의 오비탈이 혼성이 되면 sp3 4개 오비탈. 그럼 에너지가 구조가 똑같이 생겼으면 에너지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져요. 그 다음에 H 4개가 다가와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이건 옥탱률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고 이건 옥탱률을 만족한 상태니까 요거보다 제가 안정하게 좀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비탈의 그 이제 전자 배치 도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에너지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한번 보면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나옵니다. sp3 이렇게 치면 동영상이 나와요. 자, 다가옵니다. H가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섞입니다. 섞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 C가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섞입니다. 섞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제가 지금 중앙에 그린 저거에 아까 PPT에서 중앙에 그린 거예요. sp3 혼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H가 다가와서 결합을 하면 이제 여기 전자상이 한 쌍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전자가 4개 있는데 이제 H가 들어오면 한 쌍 되면서 결합 형성하는 거예요. 자, 가주세요. 재생해 주세요. 그렇죠. 정삼면체 됐나요?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확장해서 CH4는 가장 간단한 유기분자를 할 수 있죠. 그 유기물질은 탄소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탄소 2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메테인을 하나, 둘, 셋, 4개 제 주먹이 있죠. 제가 몸으로 유기화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메테인 요거를 하면 이제 이 에테인 탄소가 이제 하나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결합하면 이 탄소 결합이고 그다음에 하나, 둘, 세 개는 뭐야? HHH. 여기도 HHH 있죠. 그렇게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러면 입체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루이스 구조, 입체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그 입체 구조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뭘로 VSEPR로 연상하시면 이런 입체 구조구나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이게 실제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줄여요. 여기 루이스 구조를 확 줄여가지고 선 다 없애버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줄여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섬 하나만 딱 나타내고 이게 유기를 하는 사람은 이게 에테인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요걸 모르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게 이 루이스 구조를 축약하기 위해서 더 축약해버리는 결합선 형태로 나타내는 이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 사실 유기에서는 이런 패턴 두 가지만 주로 나오고 루이스 구조를 쫙 펼쳐놓은 거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배워야지 요걸 이제 축약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중심으로 배웠죠. 그렇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뭐가 가능하냐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분자 구조들은 이 결합 사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free rotation 해서 자유회전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조 힘 에너지 할 때 그 3장에서 자유회전에 따른 에너지 변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 짓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성을 탄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하고 질소도 하고 플로로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혼성 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NH3, H2O, HF 이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다르나요? 여기서 제가 다르게 해놓은 게 뭐가 있나요? 전자쌍을 보통 루이스 구조에서는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건 뭐예요? 경계선을 표시해 놓지 않은데 제가 이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걸 루이스 구조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의 크기를 약간 이제 실제에 맞게 보정을 해서 제가 그린 게 이거예요. 요런 그림이 앞으로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런 구조들을 보시고 요걸 인식하시라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큰 차이는 뭐냐면 공통점은 다 옥탱도를 만족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중심 원자의 질소하고 산소하고 플로르가 앞에서 배운 뭐죠? 전자 친화도 그다음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하나로 묶어서 전개 음성도라는 건데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가 크죠. 즉 핵 양성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합 전자쌍이든 비결합 전자쌍이든 다 잡아당겨요. 자기 쪽으로. 어느 게 제일 많이 당긴다고? F가 제일 많이 당긴다고요. F를 보면서 그렇게 인식하시라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보다는 플로라의 비공유 전자쌍이 핵 쪽으로 더 많이 잡아당겨지겠죠. 일로 와! 일로 해가지고 핵 양성자 숫자가 이게 9개고 8개고 7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다 상태가 달라요. 여러분들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면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그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화학에서는 그런 이야기 거의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F의 비공유 전자쌍은 핵에 꽉 묶여 있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은 아까 배위 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나무의 핵과 결합 잘할까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나무의 핵과 결합 잘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플로로는 자기 전자단속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꽉 핵에 묶어 있으니까 나무의 핵을 좋아할 여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질소 같은 경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더 외로움을 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의 핵이라도 오면 받아 먹으려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만약에 H 플러스라면 그게 뭐야? 염기성이죠. 염기성. 그렇잖아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모니아 하면 여러분들이 산으로 알고 있어요? 염기로 알고 있어요? 약염기라고 알고 있죠? 이유가 그거예요. HF, 비공유 전자쌍 여러분 염기로 알고 있어요? HF는 여러분들이 뭐로 알고 있죠? 약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즉 비공유 전자쌍이 아무 짓 못하고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는 산염기할 때 공유 전자쌍 이 공유 전자쌍을 F가 굉장히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프로톤을 떨구어내는데 프로톤 떼어내는데 이 HF가 제일 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건 약산, 이건 약염기. 이 친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양쪽성 이렇게 해서 산도 될 수도 있고 염기도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구조와 그 속에 있는 힘과 에너지. 이제 이거 보면서 어떻게 결합 세계, 비공유 전자쌍 세계라고 프로톤 더 잘 받아먹네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알겠죠? 요런 논리 때문에
NH3 비공유 전자상 하나 있는 게 오히려 연기도가 더 높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에너지로 이제 표현하면, 에너지 도표로 표현하면, 결합 전자상이 아무래도 핵과 핵 사이 전자상이 있으니까 더 안정하겠죠. 그건 비공유 전자상은 결합 전자상보다는 좀 더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됐죠? 다 그런 패턴인데, 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플로로의 비공유 전자상 세 상보다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상 두 상이, 그거보다는 또 질소의 비공유 전자상 한 상이 더 높다? 에너지가 높다. 즉, 더 불안정하다. 이해되셨나요?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22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해 놓은 거기는 읽어보시고 알아먹으면 오케이 하고 잘 모르겠으면 뒤에 나중에 반응해서 구체적으로 또 4년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예습하는 거는 하실 분은 하고 안 하실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sp2 혼성이에요. sp2 혼성. 자, 에텐의 sp2 혼성이에요. sp2 혼성은 자, 이 글자 보고 어떻게 한다고 S 하나하고 P 두 개하고 해가지고 세 개의 sp2 혼성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논리 그대로 하면 S 하나하고 P 세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제외해놓고 두 개가 섞여서 S하고 섞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는 그대로 남겨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H가 이제 적반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보세요. 이 PG 하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뭐는, 요 세 개가 섞여서, 세 개의 오비탈, sp2 오비탈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야구방망이 그 손잡이 같은 건 안 보이는데요. 이게 또 뒷부분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여기 해가지고 조그만 뒤에 안티반댕이라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 부위만 나타내면 이렇게 야구방망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sp3하고 sp2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조금 달라요. 어느 게 조금 더 살이 쪘냐 하면 얘가 좀 더 살이 쪘어요. 왜냐하면 sp3라는 건 S 하나하고 P 3개가 섞인 거죠. 그러니까 P 3개의 캐릭터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더 길쭉해요. 그럼 결합 길이도 더 길겠죠. 그죠? 근데 sp2라는 거는 그럼 이제는 P 3개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비탈에는 P 2개하고 S 하나하고의 성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S는 33%, P는 66% 그렇게 돼가지고 거의 이제 이거 하나를 이루고 있으니까 약간 S 성격이 크니까 결합 길이도 조금 작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S 오비탈이 결합 길이 그러니까 핵에 좀 더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안정하고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하시면 sp3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살이 적고 조금 길이도 좀 더 짧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sp3와는 다르게 sp2는 반드시 파이 결합을 하는 상대방 또 다른 혼성을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H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심 원자 sp3하고 나머지 H로 다 결합시키면 되지만 sp2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상대방 하나가 sp2 혼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하나가. 그래서 지금 또 다른 C 혼성, sp2 혼성, C sp2 혼성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4개의 H하고 결합하고 탄소 결합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소 결합, 시가마 결합되어 있죠. sp2 혼성이. 그 다음에 CHsp2 혼성, CHsp2 혼성하고 이 S 혼성하고 결합하고 역시 CHsp2 혼성하고 CHsp2 혼성하고 이 S 오비탈하고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P 오비탈 수직으로 서 있는 두 개는 지면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확인해 주세요. 주위에 이제 H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서 탄소가 sp2 혼성 오비탈로 바뀌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짠! 됐죠? 자,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감 잡힙니까? 입체 구조 이해가시죠? 다시. 이게 왜 나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세요. 가주세요. 그냥 탄소 원자 상태로 했을 때는 S 오비탈, P 오비탈 안 섞였는데 4개의 수소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중심 원자가 혼성되면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형성되고 우리가 말하는 에텐의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입체 구조는 제 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제 입체 구조를 제 몸으로 표현하면 머리가 탄소, 그 다음에 엉덩이가 탄소, 그래가지고 확 누워버리는 거. 알겠죠? 요 구조가 지금 누워있고 배 위로 파이결합, 등 아래로 파이결합이 있는 거. 제가 공간에 뭐 마술사가 저를 띄워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팔, 다리, 네 개가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이게 시그마 결합, 중심의 시그마 결합, 지면 위, 아래로 파이 결합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내 몸으로 인식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sp2 혼성을 하고 있는 원자의 골격 구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자가 한 평면에 있고, 지면 위, 아래로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시그마 결합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자유회전이 되는데 요거는 자유회전 되면 될까 안 될까? 아니 돼요. 아니 돼요. 하는 거. 왜냐하면 여기에 파이 결합이 뒤틀려 버리면 p 오비탈 겹침이 탁 꿰져 버려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화학 반응이 아니면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보통 분자 상태로 있을 때는 절대로 자유회전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도 역시 나중에 알켄 배울 때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알켄의 구조와 표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입체 구조로 나타내면, 요렇게 오비탈들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로 쓰면 이걸 이렇게 하고, 즉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가 오비탈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루이스 구조에다가 실제 구조에 내공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결합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전혀 다른 파이 결합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평면에 누워 있고요. 이걸 이제 결합선을 보통 이중결합은 줄이지 않습니다. 단일 결합들, CH 단일 결합들을 다 줄여버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더 오버해가지고 선만 나타내도 이거는 탄소하고 나머지들은 H로 달아준다. 이런 규약이 있어요. 뒤에 역시 배울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리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알켄들. 이거는 알켄 구조들 나중에 할 때 배울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입체 구조 이렇게 연상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뭘 해보시냐면 이런 구조처럼 일단 다 CH 개수들을 다 표현해주고요. 옥탱들을 맞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까지 다 표현해주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지 이렇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CH3구나, CH2구나, CH구나, CH구나, CH3구나를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연습이 안 되면 이거 보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도형이 이상하네. 하나가 잘못 끝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유기화학은 도형과의 싸움 비슷하게 돼 있다고. 그죠? 그림 보고 실제 오비탈을 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탄소뿐 아니라 질소와 산소도 뭘 해요? sp2 혼성을 하죠. 근데 할로젠은 sp2 혼성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중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결합 하나밖에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소와 질소와 산소의 sp2 혼성을 우리가 보면요. 자, 요 탄소 sp2 혼성해요. 이중결합, 논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이거는 이중결합 가지고 있고 이거는 sp2 혼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p를 배우면 이런 것도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양쪽에 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건 sp 혼성이 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sp2 혼성하는 거 다 찾아보세요. 뭐가 있나요? 탄소, 질소, 요 탄소. 네 가지가 sp2 혼성하는 원자들이죠.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상 한 쌍이 sp2 혼성의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탄소는 요거 네 개하고 5개가 뭘 하고 결합 5개가 sp2 혼성을 하고 있고 요 파이 결합 하나 있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 요 질소는 하나, 2개, 3개가 시그마 결합이고 2개의 시그마 결합과 하나의 비공유 전자상이 sp2 혼성을 하고 있고 파이 결합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되는 거는 파이 결합은 혼성하지 않습니다. 혼성한 오비탈이 아니라 그냥 p 오비탈의 겹침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 지면 위아래로 뭐가 있네? 붕 뜨가 있는 파이 결합 있네. 여기도 있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루이스 구조에다가 실제 내공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제를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어느 거? 산소가 sp2 혼성하죠? 탄소, 그 다음에 여기 탄소, 그 다음에 탄소. 요 탄소는 sp2 혼성 아닙니다. 이거 결합선이 4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단일 결합으로 나와 있는 건 혼성한 거 아니에요. 요 산소하고 요 탄소를 제가 뭐 표현을 해보자면, 제 다리까지 좀 나오게 해볼래요? 당겨가지고 화면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제 얼굴이 산소, 네, 산소 같은 남자. 자, 산소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파이 결합이 있고, 여기가 뭐야? 탄소예요. 그러면 요렇게 탄소는 결합 하나, 둘, 3개의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이렇게 산소를 유실해서 이렇게 있겠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제가 표시하면 뭐 이렇게 돼 있다 해야 되죠. 뭐 길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 모델 있죠. 요 모델이, 그러니까 요걸 제가 모델로 이제 표현하자면 탄소, 산소, 그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고, 그다음에 시그마 결합 2개가 있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파이 결합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예요? 유기화학 배우면 보이지 않게 인식하지 잘 못하는 그 파이 결합이 반응에 훨씬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는이 나와 있으면 그냥 는으로 보시지 말고 파이 결합이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셨나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면 sp2 혼성을 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sp 혼성을 하겠죠. sp 혼성 같은 경우에는 s 하나고 p 하나고 섞이고, 그러면 sp 혼성이 2개가 나오겠죠. 그럼 p 오비탈 2개가 남겠다. 뭐 그런 인식을 하실 수 있겠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그 sp 오비탈 하도록 하겠습니다.